의석을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보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예찬이 있겠습니다. 음악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공령을 올리겠습니다. 필동 공령.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부장용 개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한인 도지사님과 김성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 제313회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원 구성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희망찬 활동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10대 도의회는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라고 하는 의정 목표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송하진 지사와 지사의 도정 목표인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해답도 역동적인 전북의 에너지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협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민이 신뢰하지 않는 의회나 집행부는 미래가 없고 도민의 지지가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회가 먼저 도민의 마음을 읽고 역량을 모으는 민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이익과 도민을 위해서는 도회와 집행부가 수뢰의 양바퀴와 같은 보완 관계에 있는 만큼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도정 현안과 민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 민선 제6기 출범과 함께 도정 시책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송하진 도지사께서는 후보 때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도민들이 정책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회는 정책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적극 돕겠고 또 앞장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방향이 잘못될 경우에는 시행 초기부터 강력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곧 민선 6기 도정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도회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복귀 명령과 교육부의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 발행 추진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칙을 견제하면서도 유연한 자세로 교육 수혜자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회는 참 교육이 실현되는 전라북도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일에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 청취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선 6기 도정 방향과 정책은 무엇인지, 도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가 현장에 있다면 답도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 의정 활동을 더 활발하게 전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0대 도회가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정책을 찾는 것도 바로 현장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마리 역시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비회기 중에 얼마 전 발생한 학교 폭력 현장과 식중독 사고 현장을 즉시 방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신속히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계신 현장으로 달려가서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으로 삼는 역동적이고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도정과 교육 학예행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계 수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이호근 의원님의 지역구인
고창 신림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16분, 김영근 의원님과 송성환 의원님의 소개로 전주 용흥중학교 학생 회장단과 선생님 등 40여 분이 오셨습니다. 전라도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라도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성섭 의사 담당관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관 최성수입니다. 의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3위 임시소집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조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김연근 의원님 등 27번 의원님의 집필 소집력에 따라 지난 7월 1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도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13위 전라도의 임시회계 결정권 등 8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변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피부사항입니다. 전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 전라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전라도 재단법인 세계물류관광 및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전라도 교육비 특별위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에 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관련 사항으로 전라도 졸업앨범 제작에 관한 조례 제안건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인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도회 회기 측 제39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김연근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이해수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빈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 송하빈 지사께는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원의 발언이 송하빈 지사께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883년 밴들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관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역관중에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리품에 해당하는 공직을 차지했던 인사 시스템으로 정당 관계나 인사권자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기준으로 임명했던 제도입니다. 약 100여 년 동안 지속된 이 제도는 정부 조직을 부패시켰고 행정의 비능률과 재정 낭비를 초래해 관료제의 근간을 흔들어댄 원흉이 되기도 했습니다. 1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역관주의 뿌리는 대한민국을 부패시켰고 결국은 세월호 대참사를 야기해 온 국민을 절망 속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관료와 이익 집단 간의 검은 거래로 대한민국을 멈추게 한 이 역관주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준 측근들에게 출연기관장과 임직원 시기를 논공행상식으로 배분해왔고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존직으로 광피아 네트워크가 가져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관주의 인사는 우리 전북 지역에도 그대로 성행하고 있어 소위 신역관주의 광역단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전라북도 도지사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는 12개의 출연기관장과 그 직원 그리고 본청의 개방형직이나 각종 보조금 단체 등 수백 자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지방선거 시작과 함께 출연기관장과 임직원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정쟁의 발을 담갔고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한 출연기관장은 선거가 끝나자 굿바이 하면서 전라북도를 떠나갔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출연기관장의 상당수는 퇴직 관료 출신에다 전공 불부한 인물도 있으며 과거에도 자격미달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정계 진출을 발판으로 삼는 등 부적절한 형태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척패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민선 6기와 제10대 도의회의 과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전라북도 분야별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의 수레인 출연기관장은 그 기관의 조직관리 방침을 결정하는 직위로 기관의 성과와 부채 감소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인물 부합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대의기관인 이 의회와 논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인천을 비롯해 경남, 광주, 제주 등은 기관장 임명에 앞서 지방의회와 사전 합의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남은 사후 검증에 조안을 두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장은 도덕성은 물론 전문 경력과 자질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어야 하며 도민들로부터 엄격하게 검증을 받은 인물로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 한 분의 눈에 들어 호사를 받으며 쉬어가는 자리, 선거에 개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혹여 기관장 임명이 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이라 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전라북도 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의원,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민선 6기가 발행하는 출연기관장 임명을 철저하게 검증해 갈 것이라는 계획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검증에 있어 집행기관의 사전 협조가 없다면 부득불 사후 검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사범국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라북도 전체의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신역관주의가 민선 6기에 전염되지 않도록 송하빈 지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손배 동료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과 김수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의원 여러분, 부산 제3고 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관련 한 일본 시온의 퇴행적인 역사관과 무렴치한 행동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992년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22년째 수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집회와 투쟁은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확인된 위안부 피해자가 12명으로 작년 사망자를 끝으로 생존자가 한 분도 계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0년 미국 한인과 지역의 양심적 시민들이 뜻을 모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만행을 규탄하고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안부 기린비가 미국 내 최초로 세워진 곳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공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진을 찾아보니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작은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일본 시의원이 지난 2일 해당 시청을 방문해 위안부 기린비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사카이시의 이케지리 히데키 시의원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은 단순히 한 개인의 역사인식 부재나 공을 줄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뉴저지주 위안부 기린비를 철거하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거나 자민당 수석 중의원들이 시청을 방문해 철거를 주장하며 위안부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망언과 역사 왜곡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독도 영역권을 주장하거나 위안부를 부정하는 속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독도를 분쟁히 하려는 의도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우리는 알려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현명하고 강력한 뜻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안부 기린비 철거를 주장하는 일본 시의원은 일본군 차원의 조직적 동원이 아니며 강제 동원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일 문제인데 왜 미국에서 이런 기린비를 세우도록 허용하냐고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일본 정치인과 지방 의원의 이런 행태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들이 노리는 분쟁화 의도에 우리는 분명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망언이고 거짓이며 역사적 사실 왜곡임을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기에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역사의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등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세계인의 눈과 귀는 물론이고 역사까지 속일 수 있다는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받아들인 평화 헌법을 수정해 타국에 대한 군사 개입을 가능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시인한 고노다마를 부정하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본의 조직적이고 사악하기까지 한 역사 뒤집기, 피해자와 피해 국가를 두 번 죽이는 말행이 지속된다면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는 지속적으로 이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명백한 자신들의 잘못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마치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적 오류들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논란이 되게 만드는 수법 또한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본의 전략을 간파하고 일본의 침략 전쟁과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사과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인류 공동의 평화와 인류애를 부정하는 행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는 엄중한 전국 국민의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전주 제5선거구 출신 이인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제10대 전라북도 의회 의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회 개원과 함께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의회 개원 이후 교육 현장 곳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 곳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에 지난 4월 4일 남원 학생수련원에서 수련 활동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웠습니다. 학교를 찾아 학교장과 보건교사 등이 식중독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고 또 현재 학생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파악했습니다. 학교장은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을 인지한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 발생 현황과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방문을 마치고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남원 학생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교육청 직영 학생 수련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원장과 직원들은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수련원 교직원들은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고 그리고 수련원을 나가고 이틀이나 지난 후에 식중독이 발생한 만큼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는 말투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통상 식중독은 보통 곧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부는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수련원 측은 현재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수련원 측에서 해당 학교장을 통해 식중독 환자 발생 상황을 파악해보니 실제로 학교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 못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장과 수련원 측의 말이 서로 엇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저는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학교장은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을 인지하고 난 다음부터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갔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도교육청의 보고는 늦게 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각종 식중독 관련 지침에는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에는 보고가 가장 늦었습니다. 즉, 현장에서는 급식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남원 수련원 측의 말이 사실이라면 학교장은 사고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원 수련원 측은 잠복기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만 보이면서 추가적인 사태 확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은 책임 회피와 부실한 대응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을 때 병원에 입원 중인 학생을 만나 이번 식중독 사고 처리에 대한 학교와 관계기관에 대한 불만은 없냐라고 묻자 학생은 도리어 아파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 저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안이함과 책임 회피, 거칠에 대응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성숙한 마음으로 현장을 찾은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식중독은 우리가 주위에 만전을 기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후 대책이 준비된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식중독보다 더 우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식중독 발생으로 많은 아이들이 학교 대신 병원을 가야 한다면 그들이 입게 될 피해는 건강과 학습, 경제적 피해 등 2중, 3중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의심되거나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방학 중에는 고3 학생들과 기숙사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각종 학예 수련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고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보았듯이 학교나 수련원 모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기본적인 보고 등이 적고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행태 제2의 사고를 막을 수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부실한 대응 기회로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식중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에 갖추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잘못과 무책임함으로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과 마음까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축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예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출신 도의원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광석 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사의 공약 및 정책 방향은 정부의 미래가 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온발언을 통해 지사의 공약 등에 대해 언급하려 합니다. 지사께서는 농업, 탄소, 관광, 복지, 새만금, 전북권 공항, 인구 300만 시대 등을 전북도의 역점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입니다. 오심없이 공약으로 선정하지 않았길 바라면서 사람이 찾는 농업의 경우는 도가 시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귀농촌 정책이 개발 추진되도록 하고 농촌 체험관광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제각받는 농산물의 경우는 FTA 시장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람찬 농민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마을 만들기와 복권의 공동거주제 등을 전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여주식 농업정책은 철저히 지향해야 합니다. 탄소산업의 경우는 면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탄소산업이 과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이냐, 실제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하느냐, 전북도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분야인가, 시장에서 통할 거냐, 장기적 사업이냐, 단기적 사업이냐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보정 핵심 키워드로 가져가는 사업이 파급력도 없고 지역경제를 견인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선택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도 비판이거니와 보정이 헛발질날 개연성까지 있습니다. 전북이 탄소산업을 선점 성공할 경우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금 전북의 현실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당장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도민들을 채용할 기업이 필요합니다. 탄소산업만 바라보면서 4년 또는 8년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탄소산업은 다양한 전략산업 분야 중 하나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별도의 산업 아이템을 선택해 집중 육성해 나가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관광의 경우는 각 시군 특성에 맞는 영역을 발굴 선택해서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인접 시군 간 유사한 영역의 경우에 도가 기능 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관광산업 관련 공모사업에도 도가 적극 대응해줘야 합니다. 무늬만 도립공원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도는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큰 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인접도와 연계에 큰 그림을 그린 뒤 정부를 설득해 내야 합니다. 이어서 복지분야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는 쪽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 차원에서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새만금의 경우는 국책사업이지만 도가 적극 개입해서 양질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내야 합니다.
새만금 개발처와 함께 한중 경협단지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내고 예산 확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비자,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등 이른바 상무심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이어서 전북권 공항 문제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항공오지 전북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림치유단지, 도내 관광산업 업그레이드 등으로 전북권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수요조사에 적극 대응해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드시 전북권 공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는 오랜 기간 동안 공항 건설을 놓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지사는 전북권 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시기에 선언적 언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실함이 요구됩니다. 공항을 건설하는데 지사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매진해야 합니다. 서둘러서 전북권 공항 입지를 확정한 뒤에 정부를 설득, 조기에 전북권 공항이 건설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는 균형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북에는 인구가 많고 살림살이가 넉넉한 동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낙후된 동부산업권에 많은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동부산업권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발전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 300만 시대의 경우는 187만의 인구에서 400만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1년에 2만 5천 명을 늘려서 4년 뒤에 10만 명을 늘리겠다는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목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5분 사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익산시 제1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매일 폭염과 열대야에 많이 힘드시죠? 많은 국민들은 한중 FTA 때문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걱정과 신음소리가 제 귀에 울려 퍼지고 있는 시점에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FTA 협상 연내 타결 의지를 밝히면서 전북 농업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도내 주요 작물이 FTA 협상 과정에서 초민감 품목에 들지 못할 경우 농업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북 지역 쌀 생산량은 68만 8천 톤으로 전국 생산량 423만 톤의 16.1%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생산량이 많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중 FTA 협상 대비 품목 분별 대응 방안 연구 결과 도내 곡물 생산량은 8.9%가 감소하고 채소 생산량은 9.8%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전북도는 한중 FTA로 농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에서 정한 27개 초민감 품목이 반드시 협상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당은 건의문을 통해 기초 식량인 쌀을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곡물 자급률 목표를 발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입장을 전달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으로 전북도 농수산 국장은 6월 몇개 퇴직하여 공석이고 도지사는 민생 체험에만 몰두하고 있지 한중 FTA 관련을 위한 출장은 기록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자기 사람 챙기기에 바빠서 하반기 정기 인사 전 합의하에 7월 1일자로 취임과 동시에 도에서 4명을 전주시로 파견하고 전주시에서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육급 1명 등 5명을 행정지원관실로
발령하여 그중 6급은 비서실로 금계하였으나 서기관 등 4명은 무보직이고 서기관의 연봉은 8천만 원으로 이 보급 인력을 쉬게 하는 것은 시민 열세를 낭비하는 무원칙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서기관 2명의 경우 도에서 필요에 의해 전입을 받았다면 도정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사람 챙기기뿐만 아니라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도청 직원들의 소외감을 느끼게 하면 물론 배신감과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지사님,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도지사님께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내정 간섭을 하고 말을 심하게 하는지는 몰라도 지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놀고 먹는 무보직 서기관과 사무관을 전북도 차원의 TF팀도 구성하고 농수산국장 발령도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중국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소, 선후, 측근, 도의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안다면 그것은 곧 도에 가까운 길이다 라는 뜻으로 사람은 그 선후를 알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본 의원은 이 구절을 전라북도 행정에 조언하고자 합니다. 바둑에도 수순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이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중 FTA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화 제313회 전라북도의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제313회 전라북도의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화 제313회 전라북도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강영수 의원, 이혜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권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하되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경우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경우 당의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철 의원, 송지용 의원, 허남주 의원, 정호윤 의원, 최은열 의원, 김대중 의원, 양용호 의원, 최영일 의원, 최은희 의원, 이혜숙 의원, 최인정 의원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 전라북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경우 대표위원회 추천으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경우 당의 의원 의견을 들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용구 의원님, 허남을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양용호 의원님, 이학수 의원님, 장학수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정호영 의원님, 조병석 의원님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종 제5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인권과 생명을 경시하고 돈을 중시하는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 철학이 만연된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활동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이에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세월호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고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져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근본 제313회 임시기간 중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국가적 재앙이자 온 국민을 슬픔과 비탄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0여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다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시스템 구축, 인적 구조 개혁 등의 그럴싸한 선전을 통해 국가 전체를 뜯어바꾸는 이른바 국가 개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 아직도 11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차가운 진도 바닷속에 갇혀 있습니다. 더욱이 진도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관심 속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를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불통의 정부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등 의혹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무엇 하나 속 시원한 게 하는 게 없어 그저 답답함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국조특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물어 무엇하겠습니까? 거기에 감사원마저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에 대한 조사나 문제제기 없이 감사 결과를 발표해 국민들의 분노와 공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앞장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촛불 행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급기야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서는 지경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여부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의 제한된 수사권과 수사권으로 인해 실패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사권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사권을 실제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번 사고의 모든 진실을 한치의 거짓과 왜곡 없이 밝히는 것입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간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확대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부터 시작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특별법을 통해 투명한 조사는 물론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합니다. 하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여 독립적인 권한과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라. 하나,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라. 하나, 세월호 참사를 AI에 비유하며 유가족을 모독한 조원진 간사위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퇴장시키는 등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심재철 위원장은 국민과 희생자 및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국조특위 관련 모든 직책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보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점심쯤 세월호 참사 구조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구조 헬기가 광주시 도심에서 추락해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정에 관한 시책 방향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송환인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시책 방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00만 전국 범인 여러분, 존경한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선택을 받은 저와 의원님들 모두가 전국의 발전과 희망을 품은 민선 6기라는 한 배를 타고 도정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북을 새롭게 바꾸고 보다 나은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는 깊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내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6기 도정 운영 방향 보고에 앞서 전라북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덕섭 행정부지사입니다. 이형규 정무부지사입니다. 김용만 민생 일자리 본부장입니다. 노홍석 전략산업국장입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웅재 대외소통국장입니다. 정환택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정권 농업기술원 원장입니다. 김종혁 공무원 교육원장입니다. 김진태 보건환경 연구원장입니다. 농산국장은 지난 6월 말로 명예 퇴직을 하여 현재는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민선 6기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도민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바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기찬 전라북도를 만들어 전국의 경쟁력을 높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만들겠다고 도민들의 손을 붙잡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전국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현실과 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해야 하며 또한 21세기 새로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삼중고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삼중고의 문제를 외부에 의지해 결정하는 위생적 발전 전략만으로는 경제 환경과 자본의 속성상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 바로 이 삼중고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토대와 힘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훼손되지 않은 빼어난 생태 환경과 전통 문화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 서로 돕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 내발적 발전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내생적 발전은 SOC 기반 구축과 함께 농업, 관광, 탄소 산업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발전 모멘텀을 구축하고 미래 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의 특화 산업을 추진하여 그야말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도정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민선 6기 전북의 발전 비전은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북이 간직한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과 청정한 생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를 담아 한국 속의 한국을 구현하고 21세기 새로운 전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농업농촌 삼락정책,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4대 분야 육성 등을 통하여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대 핵심 과제와 10대 실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5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농촌 삼락 정책 추진입니다. 전북은 5,000년 농도로서 고유한 전통적 농업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전북의 가장 큰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전통적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전북형 6차 산업과 귀농귀촌 활성화로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농생명 연구개발, 특구개발, 전통농업의 과학화와 대표 농업 브랜드 육성 등 농식품 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제값받는 농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복지환경과 농업 여건을 개선하여 농업 서비스 제공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행복한 농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토탈 관광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업농촌, 생태자연, 전통문화를 상호 연계하는 토탈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이 모이는 관광 전북을 구현하겠습니다. 전통적 농업농촌 자원이 풍부한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관광으로, 자연과 생태자원이 부각되는 지역은 생태자연관광으로, 전통문화와 역사가 자랑인 지역은 전통문화 관광으로 중점을 두어 한 차원 높은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를 경유하면서 교통, 숙박, 음식, 기념품 등을 연계 할인해주는 관광 패스를 도입하여 모든 관광 상품이 하나로 연결되는 관광 패스라인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산업 4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해양, 레저, 항공, 신재생 에너지, 농기계 등 4대 분야와 융합된 R&D 육성을 통해 고부가 가치 탄소산업 핵심 거점을 조성하여 전라북도 전체를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섬유 기반의 자동차 경량화 R&D 기지 조성, 선박, 항공기, MRO 부품 소재 집적단지 조성, 풍력 블레이드 공정 기술 개발, 농기계 연구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탄소산업 관련 기업을 집적화시키고 주요 소비국과 연계해 카본로드 구축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전북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도민 소득 향상으로 연계시키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상시 발굴단을 운영하고 긴급 복지제도 적극 활용 및 민간과의 연대 강화 등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생태 자원을 발굴 보존하여 대한민국 제1의 인간 중심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환경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만금 생태 개발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단연코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100년 대계의 회한을 가지고 인간과 생태 중심으로 개발해야만 다음 세대의 길이 남은 역사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새만금의 조기 완공을 위해 내부 중심축인 동서 이축과 남북 이축도로, 방수제, 신항만 등의 주요 기반 시설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내부 용지는 녹지, 수질, 대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관광단지와 산업단지는 친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조성하고, 생태환경용지는 생태보건 및 체험, 맑은물 재생 습지 조성 등 생태적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호선의 오염원 유입을 취소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친환경 새만금호를 만들 수 있도록 새만금 수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전국의 비전과 5대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10대 실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입니다. 전국형 마을기업 육성과 6차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의 확대를 통해 사람이 다시 찾는 농촌을 만들어 인구가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과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고 전통용어 과학과 시범단지, 메디컬 푸드단지 조성 등으로 농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우리 농산물이 제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일선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 환경 개선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모이는 토탈 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특화된 관광 자원을 연계한 전국 관광 패스라인과 호텔, 컨벤션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통 숙박단지와 같은 체육, 체험형 관광단지와 전국 슬로우푸드 마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고군산 헬스케어단지, 수산레저 관광단지 등 생태 관광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한국 속의 한국 문화예술체육 활성화입니다. 전국에 가야만 진정한 한국의 정서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전국의 역사를 재정하는 백제 문화융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행사의 전국단위 개최와 해외 진출 및 교류사업 확대,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 지원 등 문화예술 체육사업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 육성입니다. 탄소산업은 대표적인 전국형 창조 경제산업입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탄소벨트를 조성하고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를 위해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중국, 인도, 독일, 미국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대 전략기지를 중심으로 항공기 MRO용 부품 소재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하고 2차전지,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 등 고효율 에너지 절감 관련 기업을 직접화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ICT 융합 해양 레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 있게 구하는 산업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지역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통하여 농생명, 탄소 등 친환경 복합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그린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금융산업 및 향토 중소기업과 유망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정되고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과 지역 특화형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전국의 시대를 준비하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전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발전의 시작은 중장기적 전략하에 SOC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의 SOC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제공항 건설, 철도망 확충, 중추도시권 순환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권 공항은 기업 유치와 관광객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
필요한 주요 시설로서 공항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인 제5차 국가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새만금 산단 완공에 따른 수출 분류 확대를 위하여 새만금 신항만을 조기 완공하고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신항만과 연계하여 새만금 철도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해외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호텔과 전시 컨벤션 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노후하고 쇠퇴한 도심 지역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째,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전국 실현입니다. 도민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고르게 받고 재난 발생 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국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지원으로 여성이 일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건강관리 코디네이터 운영과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센터 등 소외계층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토막 지휘권을 소방본부장에게 일원화시키고 위험지역 안전지도 제작 및 정보 제공, 안전교육장 설치 등으로 안전한 전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벽지 오지 노선의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와 통학 택시를 운영하여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고 농촌 빈집 리모델링 등 주택 개량도 추진하겠습니다. 8째, 창의적 인재 양성과 수평적 행정 혁신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문학 캠프와 지역 창의학 운영, 농촌 유학 확대, 산업 간 협력을 통한 잡 멘토링 등 취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평적 행정 혁신을 위하여 도와 시군 간 공조를 위한 정책 협의를 연간히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서울 사무소와 도와 시군 간 공동 운영하는 서울사무소도 도와 시군 간 공동 운영하는 시군에 대한 감사도 컨설팅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 선진문화 벤치마킹 시스템을 통해 많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하겠습니다. 청년 마일리지 도입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째, 인간 중심의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전국이 간직한 청정한 자연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자원 에너지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도시숲과 산림공원 조성을 적극 확대하고 빗물 등 자원을 재활용하여 깨끗한 농산어촌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관광과 체험이 가능한 수익 관광형 생태 축산 농장을 육성하고 수수력 발전, 바이오가스, 풍력 발전기 등을 활용한 전국형 에너지 자립마을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추진입니다. 시군의 지역자원 활용과 개발을 위해 14개 시군의 역점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전국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민선 6기 동안 전력을 다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개 시군이 서로 특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지원하는 화이구동의 전라북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부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선 6기 비전과 실천 전략 등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4년 임기 동안 모든 열정과 의지를 쏟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선 6기 동안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만나겠습니다. 따뜻이 다가가겠습니다. 도민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제가 부족할 때는 채워주시고 넘칠 때는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4년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 정치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력 예산안 제안 설명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송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시책 방향 보고 및 추가 경력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 1일부터 제17대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승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책 방향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호진 부교육감을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오늘 교육부 주체로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행복학교 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고광희 행정국장님,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전북 교육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은 전북 교육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치 판단의 중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두고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혁신학교를 시작으로 농어촌 학교 희망 찾기, 보편적 교육 복지 강화, 청렴도 향상, 학생 인권조례 제정 등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을 향한 비전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에는 16개 시도교육청 중 3위, 2013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4위를 기록함으로써 전북교육 청렴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공립유치원, 초, 중학교, 농어촌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무상급식률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획기적으로 교육복지가 확대되었습니다. 101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여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을 창출하였고, 전북교육은 이제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어촌 작은 학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도 2013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8개 도단위 1위, 16개 시도 중에서 4위로 공부 잘하는 전국교육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전국교육이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저에게 다시 4년이라는 교육감직 수행을 위임한 것은 지난 1기에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자 신뢰이며 앞으로 4년 동안 더 잘하는 무거운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제2기를 맞아 저는 더욱 겸허하게 교육감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4년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기를 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은 채워나가고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은 더욱 힘을 가하면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학교, 학부모가 즐겁게 참여하는 학교, 교직원이 신명나게 일하는 행복한 전국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기 전라북도 교육청의 시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정책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전국 교육의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더하기로 정하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 지표로 삼아 중점 추진할 주요 정책을 모두 4가지 영역으로 정했습니다. 주요 정책의 4가지 영역은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둘째, 참된 학력 신장, 셋째, 학교 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넷째, 교육 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입니다. 주요 정책에 따른 10대 과제와 33개 세부 과제를 설정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대 주요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권이 살아 숨쉬고 누구나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무사기란을 바랐던 국민들의 영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나라,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학교 교육을 위해서 학교 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골든타임 행동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대규모 체험활동이 아닌 내실 있는 체험활동 모델을 창출하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학편의 증진과 통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지역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놀이시간을 확보하고 방과 후 놀이과정을 개설하며 중학교는 자율적인 틈새 실체활동 운영으로 성장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놀이를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놀이밥 60+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잠동자자, 밥 좀 먹자, 우리 아이들의 처절한 외침이 귓가에 맴돕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아침밥을 먹기 위한 등교시간 늦추기,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 수업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으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013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속 작업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 및 공립대한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며 학교폭력 치유 프로그램, 아빠캠프, 학급 야용 지원으로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즐거운 배움으로 참된 학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 파일럿 스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공교육의 혁신 모델을 창출하며 학교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 모든 학교의 혁신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참학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기초가 튼튼하고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수업을 구현하며 학력의 상환 평준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 평가 혁신으로 전국형 평가 제도를 구축하는 등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삶을 성찰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인문학과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을 진로 직업 체험의 장으로 유도하며 농수산 특성화고의 산학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단위 진로 교육을 체계화하여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진로 직업 체험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 꿈 사다리 프로젝트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학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21세기 교육행정은 다양한 교육가족과의 소통과 대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전국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언론,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교육주체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자치 조례제정, 주민참여 예산제 실행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예산 편성을 보장하여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 후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방과 후 공익재단 설립, 지역 돌봄기관 또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돌봄 운영체계 구축,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찾아오는 농어촌, 다시 서는 원도심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농어촌 지역 혁신학교를 별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농어촌 교육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국교육 균형발전 추진단을 설치하고 어울림 학교를 유형별로 확대 지정하며 농어촌 도서적지 장기 근무 교사를 별도로 선발해 배치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는 원도심 학교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원도심 학교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동감 넘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체험학습, 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교육협동작업을 지원하며 특성화고 학교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업체에 대한 교육 관련 용역 발주 확대를 통해 전국 경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 교직원이 신명나는 전국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원 정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부형 교장 근무제 확대 추진,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반대,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교직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수련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국교육이 깨끗해졌다고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국교육을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의 대명사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촌지와 불법 참정을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체제를 강화하며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공개 및 학생, 학부모의 청관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이행 추진 도민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공동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립학교의 자율성 존중 및 책무성 강화로 부패와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농어촌과 다문화 교육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로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국 1위 무상급식률을 넘어 이제는 무상교육을 실현시키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입니다.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해서 고교 무상교육 공약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식 현장 체험 학습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무상교육 확대로 학부모님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학부모님들 학원비며 과외비며 아이들 사교육비 걱정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내 아이가 혹시 경쟁에서 뒤처질까 학원비 한 푼이라도 보태기에 학부모님의 어깨가 짓눌리고 가슴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과도한 학원비를 규제하고 초, 중, 고 선행학습을 금지하며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고 논술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입 선발 제도도 개선해서 2017년부터 완전 내신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유아교육의 자존감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놀이 체험 중심의 전국형 유아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농어촌 공립유치원을 활성화하며 도시적 병설 유치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보수 격차를 점진적으로 좁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라도 교육청의 2014년 교육 정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 교육청에서는 24,000여 교직원들과 아이들이 신명나게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 혁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혁신에 대한 전국 교육가족의 열망을 담아 2014년 교육 정책 방향을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 혁신으로라고 정했습니다. 3년간 운영해온 혁신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위하여 정책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3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희망찾기 사업과 도심 속의 섬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원도심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전라북도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원실로 미리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교육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야 비로소 이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일에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강한 책무감과 소명, 의식으로 교육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겠습니다. 저와 24,000여 교직원들은 더 큰 도전과 희망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육청 실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용도 지정 사업을 반영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처우 개선비 등 일부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여 2학기를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예산 성립 후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증감 사례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5,665억 원보다 642억 원 증가한 2조 6,307억 원입니다. 증가분 642억 원을 주요 세입 재원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국가 등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용도 지정 재원으로 553억 원이 증가하였고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은 1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차입에서 16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일반 재원의
제1회 추경 예산 재원 규모가 2013년도에는 578억 원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105억 원으로까지 감소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의 추경 예산 일반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이유 중 하나는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도교육청의 당초 예산 편성을 위한 예정 교부시부터 교육부의 교부금 재원이 보관되고 추경 재원으로 교부해 줄 수 있는 재원이 급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교육청의 일반 재원 규모가 축소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가의 세수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도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2,500억 원을 결손 처리하였고 2014년도분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도 같은 이유로 4,087억 원을 감액시키면서 우리도 교육청의 전년도 2월금에서 13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당초 2014년도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보통교부금 200 내지 300억 원까지도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규모 축소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공통된 상황입니다. 그럼 세입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적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48억 원, 특별교부금 398억 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이전 수입 및 기타 이전 수입 107억 원 등 5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재원은 10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27억 원, 자체 수입 21억 원 등 448억 원이 증가한 반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25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경기회복 지원 등에 따른 정부 세수 결손으로 교육부의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139억 원이 결손 처리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도 9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 전체 등의 용도 지정 사업에 531억 원, 지방 이양사업 등 정부사업 자체비 추가 부담으로 4억 원 등 모두 5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10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작년도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겨가는 용도 지정 사업과 학교 일반 시설 등 자체 사업비로 97억 원을 반영하였고 부족한 재원은 학생 생활지도에 3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진로 진학 교육 등 교수 학습 활동 지원에 모두 34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방과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초등 돌봄교실 구축에 39억 원 등 방과후 교육 지원에 57억 원을 편성하고 유치원, 초, 중고 학생의 무료 급식 지원비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만 3세에서 5세야 누리과정 의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96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 부분에 모두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관리 5억 원 등 보건관리에 7억 원을 증액하고 급식 종사원 인건비 지원 67억 원 및 신설학교 급식기구 확충 41억 원 등 급식관리에 10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29억 원을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1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분야는 공립학교 신학년도의 학급수,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학교 운영비 53억 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39억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9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예법 개선 시설 분야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확충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실 증축 및 개축 등의 93억 원, 학생 안전 위험시설 정비와 재해 취약시설물 정비 등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22억 원 등 모두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 직업 분야는 직업 채용을 통하여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직업 탐색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일반비는 통합코스 지원 4억 원 등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자체 수입 증감금, 그리고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본예산, 세출예산 감액분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사업비 규모가 97억 원인데 그것도 작년도 말에 국가로부터 보고받아 금번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60억 원 규모의 몇 가지 특별교부금 사업비들을 차감하고 나면 실제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자체 사업비는 37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예산은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위학교에 지원되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해야 하고 8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 확보 등 시급한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하반기 전국교육 발전에 재정적 후대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해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올해의 질의이십니까? 예.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새역지민주연합 소속 전주체 발선도구 출신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용모 의원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제31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4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정 예산에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이런 의회의 위상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은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하나는 없습니다. 2014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조 5,664억 7,300만 원에서 642억 500만 원이 증가한 2조 6,306억 7,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것으로 현재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은 경정 예산, 그러니까 2014년에 이미 편성돼서 본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경정 예산 중 세입 세출이 동시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경정 예산은 총 138건에 411억 7,700만 원을 감액해서 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추가 예산과 경정 예산은 분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의회에서 세출 부분뿐만 아니고 세입 부분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심의 과정에서 세입 부분을 삭감한다면 세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먼저 추경 예산안의 경정 부분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한 다음에 그걸 재원으로 해서 다시 2차 추경을
하는 게 맞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장께서 이 예산을 위반하신 행정장께서 나중에 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나면. 두 번째, 정규직 인건비 68억 원을 삭감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축에 의해서 최선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인건비 부분에 있어 교원의 정원이 일부분 감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부분은 추계가 거의 정확하니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68억 원이나 감액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부정확한 추계에 의해 편성되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자치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본 추경에서 예비비 91억 4,7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학교나 교육시설 등에 만약 앞으로 9월쯤 되면 태풍도 많이 오고 아직 금년 세계년 동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긴급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슨 재원으로 대처할 것인지 예비비를 다 써버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보고 두리뭉실 대충 답변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무 위원장께서 지정하신 고광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회입니다. 존경하는 양형공무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추경에서 추가 예산과 강정 예산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한 처사는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집행부가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편성은 교육정책의 정상적인 추진과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전국 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서울, 경기 등 모든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세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 작년 10월 본예산 편성 때와 상황이 달라지거나 사업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남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일부 재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방법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온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640억 추가 예산과 경정 예산을 동시에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게 예산안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규직 인건비 68억 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본예산 편성 시 부정확한 추계에 의한 것이 아닌지라고 묻으셨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저희 교육청은 1조 5천억 규모로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가 쉽지 않아서 해마다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정원 변경 등으로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에도 교원 명예퇴직 수당 및 거점 부담금 등의 증가 요인이 발생해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극히 일부분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인건비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BB 삭감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BB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저희 청은 당초 예산액의 0.1% 이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26억을 반영하였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07억 원이 삭감되어 ABB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재원부족으로 의무적 계산액 26억 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삭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관련 책을 쓰시고 열정적이신 양영모 의원으로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양모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모 의원입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존경하는 국부영 의원님께서 오늘 촉구 결의안, 세월호 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관행적 행태에 의해서 벌어진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규율을, 규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대 후라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10대가 다시 시작된 이 시점에서 이제는 바로잡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줘야만이 교육청이나 도청에 내는 예산 편성 때 다시는 그런 관행적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한 건 한 건 경정 예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의할 때 철저히 해서 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바로잡고 의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 삭감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출예산 삭감 말고 세월호 사용한 액수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이게 관행이 되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의장으로서 드립니다. 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교육상임위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치고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될 안건이기 때문에 찬반 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